안녕하세요, 머지 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 기사 정리, 속된 말로 돈 냄새 나는 뉴스. 뉴스 기사 보고 이제 관련된 종목도 정리하고 내용 마무리하는 걸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소식은 이제 자동차 개별 서비스 인하 소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 규제 개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자동차 개별 서비스에 새 차를 사면은 70%까지 감면해준답니다. 언제까지 하냐면은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이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차종에 따라서 금액대는 틀리지만 이제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혜택이 있대요. 근데 자동차를 이제 사려고 가격을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현대와 기아 자동차는 국내 시장에서 거의 이제 독과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하는 폭이 수입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아요. 정말 100만원 수준이면은 정말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격 할인에 있어가지고 뭐 별도의 딜러 마진이라든지 자동차 이제 대리점 마진을 제외하고 개별 서비스를 인하를 해준다니까 플러스 알파 이제 자동차 인하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이 폐지는데요. 근데 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쟁력이 도요타나 어코드나 이런 외국의 자동차에 비해 가지고 아직은 경쟁력이 낮은 단계였기 때문에 이 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2017년도인가 2018년도 상반기 매출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보면은 현대랑 기아가 살짝 올랐어요. 다만 여기서 줄어든 국내 완성차 시장은 어디냐면은 쌍용, GM, 대우, 르노, 삼성 특히 GM, 대우에서 마켓을 많이 잃었고요. 여기서 축소되었던 시장이 현대와 기아차에 살짝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츠와 BMW 그리고 도요타 이런 수입차 시장으로 매출이 이제 분산이 됐습니다. 이전에 한번 2015년도 때 개별 서비스 인하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2015년도 때 보시면은 기아차 주가가 개별 서비스를 인하하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약 3개월 동안에 27%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주가 방향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개별 서비스 인하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실제 이제 현대와 기아 자동차 간단한 재무 정보를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현대는 그렇게 부진하다고 하지만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기아 자동차도 약간의 이제 상승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매출액 규모가 축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대와 기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마진 영업이익률이에요. 현대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5% 수준 많이 내려왔죠. 이전에는 한 9% 수준이었는데 근데 매출액 증가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방향이 이런 거고요. 지금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형편없습니다. 올해 2017년도 보면은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거 왜 존재하나라는 거 생각할 정도로 기업이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앞으로 개선이 되어봐야 한 3% 수준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최악이거든요. 근데 현대도 지금 거의 한 4%에서 5% 수준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지금 문제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은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 역시나 지금 주가 흐름이 최근에 급락을 했네요. 2달 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아무리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1등 회사잖아요. 근데 보시면 16만 4천원에서 12만원대까지 정말 빠르게 떨어졌네요. 반면 이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서서히 내려가고는 있지만 계속 이제 저점을 낮추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 흐름이 이제 개별 서비스 인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이제 회복될 건가가 이제 관건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 규제 개별 서비스 인하를 이렇게 한시적으로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과의 외교를 통해 가지고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는 관세를
없애달라는 이 로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외교적인 정책에서 이 기한을 한 6개월에서 내년 한 2018년, 2019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개별 서비스의 인하를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힘든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가뭄의 단비를 주는 효과로 현상 유지를 하다가 내년이나 하반기 때쯤에 이제 관세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성공적으로 외교를 했다고 하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는 다시 한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뭐 그 점 감안하시고 투자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 현대 자동차 한번 접근해 볼 만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좀 크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7월 20일이니까 금요일날 발표된 거죠. 의료기기 산업의 규제 할 거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주요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체외 진단 기기가 기존에 이제 인허가를 받으려면은 1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한 390일 정도가 걸렸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80일로 대폭 기간을 축소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심 있게 보여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유방암 수술 후 상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도 국내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라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특정 기업을 염두를 하고 이런 정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라는 게 뭐 한두 개 기업이 아니고, 지금 이후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아닌 신규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득권의 원격 의료 대못. 그러니까 기득권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를 두고요. 그리고 신규로 진출하는 중소형 강대국. 그러니까 중소 기술은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금력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능력이 좀 부족해서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좀 살려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또 하나 언급을 했던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방암 진단키트 뿐만이 아니고 그 당뇨 그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바늘로 찔러가지고 혈액 채취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부분이 아이들한테서 좀 그 진단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혈액 채취를 하지 않은 이제 진단 키트를 이제 시중에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사례가 없고 기업이 이제 중소형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연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정권의 방향이랑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보다는 신규로 진입하는 중소형 기업들에게 기회를 조금 더 주겠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체외 진단기 심사 기준은 390일에서 80일. 이거 모든 진단기기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이제 체외 진단기, 그러니까 모든 진단기가 아니고 체외 진단기 심사 기준을 단축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신규 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신규 진입 장벽이 그 기존의 기득권보다는 신규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살펴보진 않고요. 간략하게 좀 기업들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시젠은 보시는 것처럼 그 매출 진단 시약이 한 70%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53이고요. 바이오나 이런 이제 의료기 장비 기업들은 거의 뭐 90% 이상이 지금 현재 코스닥 기업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는 이제 신규 시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코스피랑 코스닥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접근하지 않는 종목군이긴 합니다. 시젠, 그래도 코스닥에서도 꽤 규모 있는 회사네요. 그리고 2000년도에 설립을 했었고요. 지금 5월 16일날 IR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해외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아시아와 국내에서는 줄어들고 있네요. 보시면은 비중 자체는 그렇게 아시아가 크질 않아서 상대적으로 해외 비중이 많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매출액 성장률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지금 언급드리는 업체 IR 자료는 모두 제가 그 블로그에 다 그 첨부를 해뒀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가지고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볼 때 직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 한 페이지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은 줄어드는데 수출은 늘어난다라는 게 이 회사의 좀 메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젠. 똑같습니다. 코스닥 기업이고요. 코스닥 기업인데 여기는 이제 시퀀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DNA, 그러니까 이제 DNA 채취를 해가지고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마크로젠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텍 메드. 바디텍 메드가 보시면은 이제 뭐 면역 진단 카트리지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한 79%가 여기서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이 회사도 133위. 그리고 4월 18일날 IR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역 매출액에서도 왼쪽 14년부터 17년도까지 작년 매출액 보면은 국내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남아나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전에는 좀 많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이 살아나면은 좋겠지만 중국도 지금 이런 바이오 쪽에 정책적으로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자국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외국의 기업들을 받아들이는 그 포용력이라든지 속도는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주라든지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뭐 앞에서 봤던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주나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네요.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정말 많이 증가를 했네요. 거의 2배 이상 작년에 증가한 매출액이 증가한 게 눈에 띄네요. 근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국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이 너무 작다 보니까 수출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현재 정책과 근접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센스 보시면은 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혈당 측정기인데 그냥 시장 이 매출액 비중이 한 87.6%. 아이센스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센스가 지금 현재 정책과 맞물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봤었는데 근데 조금 걸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기업보다는 신규 기업을 이제 좀 살려주겠다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센스에서 나와 있는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승인이 났던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순위는 162등. 그리고 2000년에 설립을 했었네요. 6월 22일 날 IR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매출액은 조금 마이너스 2%로 올해 줄어들었고요. 최근 IR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분기 자료까지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은 7%가 늘었어요. 한국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네요. 하지만 이제 북미라든지 중국에서는 좀 줄어들었고요. 아프리카도 줄어들었고 호주 지역에서도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호주 지역 중에서는 뉴질랜드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1등이랍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남미 지역은 오히려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단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북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판매가 좋고 호실적을 나타내면은 아시아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센스는 전체적으로 한 7%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네요. 자세한 자료는 마찬가지로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L 같은 경우도 이제 진단용 치해 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로 코스닥에서는 525위. 예. 실질적인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접근하기는 위험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PCL이라는 회사는 앞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냐면은 정부 국책사업과 국책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회사예요. 국책사업 선정돼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이런 기업 살려주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한 8%대로 많이 올랐네요. 7월 20일날 금요일날 마감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파나진 같은 경우도 유전자 진단키트 매출액이 한 51%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 272등 차지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 기업은 제가 공시를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횡령 배임 공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대표의 횡령이나 배임이 있는 기업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나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 조심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새로운 그 IT랑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 첨단 이제 의료 분야인데요. 보시면은 코스닥에 315등 그리고 지금 엄청 많이 올랐네요. 7월 20일 기준으로 한 19% 정도 올랐네요. 의료 영상 및 정보 솔루션 전문 기업 업체로 되어 있고 외국에서도 적극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컴퓨터도 의료 장비 하면은 의료업체 하면 첨단 의료기 원격 의료 시스템 관련주 하면은 항상 나오는 종목이죠.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달고 다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보시면은 4월 16일날 IR 자료를 보시면은 두 가지 부분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데 하나는 IT 교육이고 두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예요.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가 2013, 14, 15년도에 이렇게 급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침체기에 접어든 것 같고요. 근데 IR에서는 다 이제 우상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봐도 IT 교육 부분에서는 조금 매출액이 소폭 상승을 한다고 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런 의료기 장비 쪽에서는 오히려 더 우상향보다는 하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뷰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의료 디지털 장비 쪽인데요. 이미징 솔루션이 112%로 많이 증가를 했네요. 근데 조금 뷰웍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 맞긴 맞아요. 보시면은 매출액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소 코스닥 156등 기업 의료기 장비 업체 중에서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증가폭이 상당히 크죠. 2014년도에 600억에서 지금은 한 4년 동안에 2배 이상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똑같이 증가를 했고요. 이익률도 나쁘진 않아요. 평균 한 15% 정도. 관심있게 지켜볼만 합니다. 그리고 에이티젠이 그 NK 키트라고 이게 이제 진단 키트 업체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업체가 조금 지금 현재 정책과 많이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에이티젠도 코스닥 업체에서는 꽤 상위권에 4천억 랭크되어 있는 기업이고 실제 2017년도부터 이미 이제 기간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1분기부터는 매출액도 많이 늘어났는데 국내 매출액이 늘어났던 부분이 보니까 한 매출액도 늘어났지만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조금 이제 물음표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예요. 에이티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리스크 부담이, 위험 부담이 큰데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이번의 정책과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코넥스 기업이라 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젠큐릭스라고 보면은 유방암 관련돼서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거든요. 보면은 이제 젠큐릭스 기술평가 통과하고 지금 거의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코스닥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맞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정책과 맞물려서 갈 수 있겠지만 코넥스 기업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다 보니까 이 기업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정책 방향과. 그리고 다음 기업이 팜스웰 바이오. 이 기업도
의료장비 업체인데요.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보시면은 정부 정책 산업과 함께 가려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색깔에 맞춰서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20일날 보니까 12%로 급등했네요. 하지만 이제 이런 업체들이 특징이 있죠. 이렇게 뭔가가 이제 그 아이덴티티가 불확실한 기업들이 이렇게 막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보니까 이 회사의 주식이 양수양도 이미 최대 주주 변경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때 주당 계약 금액 자체 매매 금액 자체가 얼마냐 보니까 3,950원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디올 제약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주식을 조금씩 매도하고 있네요. 그리고 송사에 계속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접근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원하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